반려견과 함께 하다 보면 가끔씩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반려견 알레르기인데요. 특히 개사료 알레르기 검사는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우리 집 반려견이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가려움증과 발진입니다.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호자님들은 여러 가지 솔루션과 같은 가정요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보는 것이 저자극성 알레르기 사료로 바꾸어 보는 것인데요. 경험을 해보신 보호자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저자극성 사료는 효과가 없고 여전히 우리 집 반려견은 알레르기로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반려견이 저희 비숑프리제 짱아처럼 알레르기로 심하게 고생한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수의사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나마 정확한 음식 알레르기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의사 선생님 또는 반려견 동물영양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 전에 잠재적인 개사료 알레르기 치료법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하고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자극성 개사료로 바꾸는 것은 옵션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개사료 알레르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우리 집 반려견을 동물병원으로 데려가면 수의사 선생님께서 일반적으로 해주는 것은 혈액을 통한 검사, 알레르기 주사, 그리고 저자극 알레르기 사료로 바꾸는 것을 일단 추천합니다. 반려견 음식 알레르기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액 검사, 두 번째 피부 배양 검사, 세 번째 생명공학 알레르기 테스트, 네 번째 저자극성 알레르기 사료로 변경하는 것, 다섯 번째 음식 제거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호자님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알레르기에 대한 완벽한 단일 테스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액검사 및 피부 배양 검사입니다. 우리 보호자들이 음식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검사가 바로 혈액검사입니다. 그러나 반려견 혈액으로 알레르기를 검사하는 것은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고 수시로 결과치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잘못된 양성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피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 수의사 선생님은 피부 배양 검사를 해보자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테스트 모두 1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되는데 빨리 되는 국내 모회사는 일주일만 해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형의 테스트는 100% 정확하다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사 선생님은 참고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두 테스트의 결과로 진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저희 짱아까미는 지금까지 3번의 혈액 검사를 했는데 매번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Nope. 두 번째, 생체공명 알레르기 테스트입니다. 우리 집 반려견이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반려견에 대한 생명공학 알레르기 테스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공학 알레르기 검사는 수의학 임상에서 널리 채택되지 않고 많은 의문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 저자극성 알레르기 사료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 짱아가 저자극성 알레르기 사료만 믿다가 거의 7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일부 수의사 선생님은 반려견의 음식 알레르기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자극성 개사료를 제한할 수 있지만 단골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은 사료 추천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법이 실제로 장기적인 최종 솔루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으로 인해 알레르기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저자극성 알레르기 사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 하나, 우리 집 반려견이 계속 같은 사료를 먹게 되면 반려견 체내 시스템은 다른 영양소와 비타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반려견이 사료를 아주 천천히 거부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적합한 사료 찾기. 이 방법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인내, 훈련, 그리고 일관성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의사 선생님께서도 자주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적합한 사료 찾기 시험은 알레르기 항원 및 문제가 되는 식품을 테스트하고 식별하기 위한
황금 표준입니다. 또한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이고 계산만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이라 우리 반려견에게 적합한 사료를 찾을 수만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의 주요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최소 8주에서 최대 6개월의 일관된 사료 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사료에 대한 우리 집 반려견의 반응을 꼼꼼히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자들이 원하는 만큼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고 노력에 비해 정말 사료 찾는 것이 어렵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 어떤 방법보다 적합한 사료 찾기 방법은 거의 100% 가깝게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 음식 제거 방법입니다. 현재 짱아까미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짱아는 알레르기로 7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 것은 화식입니다. 화식을 하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까미는 음식에 대한 반응이 덜한데 짱아는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무척 심하다는 것입니다. 고기로 예를 들면 양고기, 소고기, 캥거루 고기만 먹으면 바로 알레르기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눈물이 터지고 몸에서 안 나던 냄새가 납니다. 과일과 야채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화식재료는 지난 2년 동안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고기와 야채 그리고 과일을 이용합니다. 알레르기에 대해 2가지 사항을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자극성 알레르기 사료가 우리 집 반려견 음식 알레르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짧은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실제로 100% 확실한 저자극성 알레르기 사료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극성 알레르기 사료는 우리 집 반려견이 음식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려견들에게 흔하지 않은 성분을 포함합니다. 또한 흔하지 않다는 것이 반드시 저자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성분들에 우리 집 반려견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리, 캥거루, 양고기 또는 사슴고기와 같은 고기가 사용된 사료를 우리 집 반려견에게 먹인다면 이 새로운 단백질에 의해 알레르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의 임상실험에 의하면 반려견이 알레르기가 생길 때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이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단백질 성분에 의해 생기는 경우보다 캥거루, 양고기, 사슴고기와 같은 새로운 단백질에 알레르기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음식 과민증과 음식 알레르기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것과 음식 과민증으로 인한 반응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개사료 민감성 문제일 수 있지만 많은 보호자들은 우리 집 반려견이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집 반려견은 음식 알레르기보다는 음식 과민증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우유, 즉 유당 불내증입니다. 사람도 우유를 마시고 나면 배가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소장에 우유가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제가 부족해서 유당이 소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유당은 대장에 사는 박테리아를 만나 발효되면서 설사나 복통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유당 불내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집 반려견이 유제품을 전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려견이 우유나 유제품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집 반려견은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것을 소화하는 경우 음식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계값을 넘는 것, 즉 소화할 수 없는 음식에 대한 반응은 느슨하거나 부드러운 변, 즉 설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 과민증이 있는 음식은 아주 제한적으로 먹을 수 있으나 우리 집 반려견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은 우리 집 반려견이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증상으로는 우리 집 반려견이 너무 가려워서 온몸을 긁게 되고 가려움증, 재채기, 열받, 발진, 비듬, 털빠짐, 감염, 행동변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희 짱아처럼 소고기라는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절대로 소고기를 먹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반려견 알레르기에 대해 아주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알찬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숑 프리제 짱아 실버푸들 까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